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한 주에 또 이제 마감인 금요일이 또 다가왔죠. 그러면서 벌써 3월도 절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3월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현재 이 시점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약세 흐름, 약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또 이제 1%를 넘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다가오는 굵직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무언가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도주 종목군들 또한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이 수익 볼 만한 종목이 많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은 항상 3, 4월에 강했었거든요. 3, 4월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우리 시장도 항상 따뜻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는 했는데,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고 조금 더 뭔가 눈치를 보는 이러한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또 포트를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번 이 다가오는 이슈 FOMC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이 CPI나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도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약간의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하락장을 그대로 다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그대로 이제 이 하락장 이름 그대로 이 계좌에 또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뭐 지나갔고, 다음 주가 어찌됐든 FOMC가 다가오면서 이 FOMC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텐데, 그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또 대응을 잘 하기만 하면은 다가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순환을 준비를 하면서 좋은 사이클, 다가온 또 이제 따뜻한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따뜻한 계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현재 순환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잠시 숨 고르는 시간, 개별 종목 장세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고점을 좀 향해서 가다가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 종목군들도 최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이 쉬어가는 수급들, 빠져나오는 수급들을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잡아가고 있는, 받아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가버리는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는 펼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FOMC 결과가 나올 거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개별주가 더 가느냐, 아니면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주에 다시 주도주가 갈 거냐, 혹은 개별주가 갈 거냐, 요거는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주도주가 가든 개별주가 가든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든 방향성에 맞게끔 일단 전략을 수립해 놓고,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계좌가 다치지 않게끔, 계좌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선에서 우리가 힘을 좀 비축을 해놓고 방향성에 맞게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어느 정도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접어주면서 올라가 줄 거니까, 그러면은 주도주를 조금 더 접근하는 이런 전략,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매파적인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는 종목들, 개별주들이 갈 거니까 개별주에 맞게끔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 그런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당장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FOMC 이전까지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는 종목을 잘 고르는 매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주도주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급등이 나와주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좋은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살짝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부담을 느끼니까 반도체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2차 전지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순환이 상당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도주 종목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주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었고 투심을 활발하게 만드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초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일전에 닷컴 버블 때와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또 크게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거품이 가장 많이 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코 시스템즈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시스코 시스템즈와 엔비디아를 비교하기에는 사실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와 기대감이 그냥 막 차올라가지고 AI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제대로 만드는 거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올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년 이후에 계속해서 초급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매출도 같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또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쭉쭉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즉 시스코 시스템즈와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이제 IT로의 대전환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21세기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21세기 IT로의 대전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격변한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완전하게 터지면서 실체가 없었음에도 상승이 크게 나온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닷컴 버블 때와는 비교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도 슬슬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투자자들도 무언가 새롭게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거품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하게끔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600달러까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엔비디아는 이 이상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1100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기대감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이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을 느낄 만한 위치 그게 이제 1000달러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면 시스코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동반을 하니까.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신호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대감은 폭발하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매출 성장세가 살짝 꺾인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1000달러를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1000달러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끝날 것인가? 저는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올해나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뭐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항상 어떠한 종목이든 그냥 쭉 위로만 상승하는 종목은 별로 없잖아요. 위로만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 항상 이 주식 강세론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 시스코처럼 거품이 끼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700달러 정도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900달러 가고 이러한 이 주가는 전혀 거품이 낀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실적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일부에서는 전혀 거품이 아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출과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성장세에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0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하락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이러한 그림을 어느 정도 같이 그릴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즉 항상 시장은 순환을 돌기 때문에 이 시장이 순환이 돈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어느 정도의 눌릴 수 있는 구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살짝의 쉬어가는 구간, 눌리는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 상승세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단계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물가 지표를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이 물가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CPI가 예상치 상회하는 움직임이 이번 달에 나왔었죠. 전달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이제 0.1%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CPI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CPI가 어찌됐든 0.1% 예상치 이제 높게 나온 건데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었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3%대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CPI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긍정적이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조금 높게 나온 거죠. 예상치보다. 예상치가 1.1%였는데 이번에는 1.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CPI와 PPI 모두 이번 달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이맘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파월입니다. 파월이 항상 이제 또 이 FOMC 이 시기만 되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물가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번 달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CPI, PPI 모두 예상치 상회하고 있고 연준은 계속해서 2%대 물가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대의 물가가 고착화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연준은 무언가 이 FOMC를 긍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당장에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번 FOMC는 매파적인 FOMC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강하기가 어려운 거죠. CPI도 높게 나왔고 PPI도 높게 나온 상황에서 FOMC가 다가오는데 연준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이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FOMC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림,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FOMC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매파적인 이런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리튬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상당히 차올랐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톤당 90위안까지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왔었다가 추가적으로 100위안까지 또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리튬이 정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리튬 재고가 감소하면서 약간의 공급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지금 다시 이제 증가세로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당연하게 또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또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리튬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또 이 배터리 3사,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 광물값 상승세가 결론적으로는 기업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기업들에는 계속되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튬 값에 대한 이제 또 호재가 하나 나와줬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CATL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렸어요. 25.8%를 기록을 했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의 점유율이 살짝 떨어지는 이러한 구간이 있는데 오히려 CATL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뭐 테슬라라든지 혹은 이제 뭐 BMW, GM, 뭐 그다음에 벤츠, 볼보 등 여러 기업들,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기업들도 이제 이 LFP 배터리, CATL산 배터리를 또 어느 정도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가 지금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아예 기술로 초격차를 벌이자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죠. 전고체 배터리를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좋은 상승세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에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 시장에서 반응을 사실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 그런 와중에 FOMC가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이 FOMC가 다가오는 와중에 매파적인 FOMC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나 혹은 이제 이 소재 쪽 이러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리튬 쪽이 먼저 상승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리튬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다가 LFP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순환이 쫙 돌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덩치 큰 뭐 양극재 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즉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순환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에 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저점 기대감, 바닥 기대감,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이끄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한 바퀴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숨 돌리는 타이밍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되는 FOMC까지도 다가오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3월달은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FOMC가 지나가야지 주도주와 개별주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매매를 지금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전고점을 다시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이 정말 이 가장 뚫기 힘든 저항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00선에서 항상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이 2700선을 뚫어주는 무언가 이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시장에 좋은 이슈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까지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막 끌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FOMC가 다가오는데 CPI, PPI 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살짝 약해지면서 오늘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랑 2차전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게 되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최근에 HBM 수혜를 받았었던 혹은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혹은 약간의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단기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은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최근까지 물량이 잘 들어가 줬다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에이징랜드, 뭐 퀄리타스 반도체, SK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 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살짝 깨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러한 그림이 나타날까? 이러한 그림들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끌고 왔었고 엔비디아가 끌고 가면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고점 구간에서 시장 고점 구간 마찬가지로 도달을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물량이 나오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최근에 물량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점에서 지금 현재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느냐?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시장이 이제 계속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CPI, PPI 안 좋게 나왔고 FOMC가 다가오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도주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올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힘이 살아있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혹시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살아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무언가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구별을 해서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시장이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반도체 종목들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매수를 해놔야지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가온칩스를 봤을 때 저는 확실하게 물량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이 전혀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향후에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됐을 때 오히려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에서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에이징랜드나 뭐 혹은 그 외에 뭐 CXL 관련된 종목들, 네오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보게 되면 고점에서 물량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지금 현재 가온칩스 같이 이렇게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힘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힘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이 다시 들어갈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수급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저점에서 힘 모아가지고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나는 뭐 너무 고점에서 샀다 아니면은 다시 저점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이 지금 살아있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로 또 확인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또 삼성전자에 이제 약 한 7조 정도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힘이 어떠한 종목에 지금 쏠려 있는지 어떠한 종목에 지금 힘이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잘 선별을 해 놓으셔야지 다시 향후에 반도체가 바닥 잡고 상승 나올 때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반도체도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에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 2차전지 중에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종목 리뷰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에너지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결론적으로 이제 약 한 2만 원 초반대 구간이었습니다. 2만 원 초반대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 필에너지가 2만 원 초반대에서는 올라갈 준비를 상당히 잘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2차전지도 잘 갔었죠. 그 다음에 필에너지가 올해 이제 이 작년에 쌓아놨었던 수주권들이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되죠.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2만 원 초반대에 상당히 올라갈 준비를 잘 해놓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필에너지가 최근에 올라왔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에너지의 최근의 흐름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닥권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면서 힘이 생겼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최근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물량을 확인할 때 결론적으로는 힘이 차오르니까 들고 가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선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필에너지를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는데 필에너지는 오히려 더 갈 거니까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한가 가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으니까. 즉 2차 전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순환이 한 사이클 돌아줬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종목이든 그냥 끝도 없이 치고 나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종목이든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한번 물량 들어가주면은 추가 매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재매수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2차전지도 지금 최근에 전고체 돌기 전에 LFP 쪽이랑 장비 쪽, 그 다음에 소재 쪽이 먼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쯤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 그리면서 물량이 또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전고체,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나마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는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마 최근에 또 2차전지 종목들 접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장비 종목들을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꺾여버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꺾여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2차전지와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시장도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시장이 꺾여버리면은 상승의 주체였던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향후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FOMC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들이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주도주 종목군들은 항상 이 프로그램적인 매매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매크로 매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시장이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CPI, PPI가 안 좋게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주도주 종목군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그림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인 거고 주번 주부터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수익 볼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구나. 오히려 지금 현재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상태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지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왜 이렇게 또 시장 순식간에 급락해버리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을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은 사이클이 돌 거고 FOMC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성장주가 강하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에서도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외에 다른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다시 또 순환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저번 주에 엔비디아가 $1,000가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슬슬 고점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말씀을 많이 강조드렸던 게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번 주에 시장이 약간은 이제 하락할 수가 있고 고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또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가장 많이 강조드린 섹터가 어디였어요? 변압기 섹터였죠. 제가 저번 주에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냥 매수하시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기존에 견조한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이 성장하는 키워드가 없다 보니까는 못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LX 일렉트릭이 이러한 성장 키워드가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종목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로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변압기도 새롭게 AI라는 키워드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 키워드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묻어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3월 달에 여러분들 또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변압기는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군이다.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이었죠. 사실 목요일 전날에도 변압기는 연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변압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지 요거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넘어가서 볼게요. 자,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차트 말고 이쪽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 강조를 많이 드린 종목군들이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재룡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을까? 요거를 지금부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밑에 거래량 보이게 약간은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을 제가 이제 언제 강조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딱 요 정도 구간이었어요. 요때부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그 힘을 파악해서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가 할 일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일전에 2차 전지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쭉 조정이 나왔습니다. 쭉 조정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 갑자기 초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초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 말을 많이 들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거 뭐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요때부터 한 10월 달부터 될 거예요. 9월, 10월 달부터 약 한 거의 5개월 정도 구간의 물량을 한 번에 이렇게 삼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고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LS 일렉트릭을 주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변압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네.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된다네. 그걸 누가 얘기했지라고 했더니 또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대요. AI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반드시 확충하고 변압기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저점에서 물량을 크게 밀어 넣어주면서 힘을 갖춰주고 그러면서 LS 일렉트릭이 실적까지 좋아.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겼어.
안 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드렸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도 약간 많이 올라왔고 1000달러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슬슬 해주시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고 그중에서 변압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새롭게 올라올 만한 준비를 맞춰줬으니까. 그러면서 흐름이 어떻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쭉쭉쭉 상승 나오면서 뭐 어제 9만 원까지 상승 나왔죠. 그러면 또 왜 어제 9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바로 여러분들 또 확인이 되셔야 되죠. 어제 왜 바로 9만 원까지만 상승이 나왔을까? 이전 매물 구간이 9만 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만 원까지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전에 2차 전지 때문에 항상 상승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매물 구간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9만 원 정도까지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자,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를 볼게요. 일진전기를 언제 말씀을 드렸었죠? 딱 요때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말씀드린 게 딱 요때였네요. 그죠? 그러면은 12,500원, 뭐 400원 왔다 갔다 할 때였죠. 그러면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자, 일전에 굉장히 큰 수급 한 차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수급 들어와 주면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이게 안 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급등.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까요?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는 이 힘이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요거를 지금 파악을 하셔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예요. 요거 오늘 상승 나와버렸네요. 요거 주가를 못 봤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요게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가온칩스는 힘이 살아있잖아요. 가온칩스는 힘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 고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강세가 나오고 있지 않죠. 네오셈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내고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힘을 파악을 해서 다시 저가 매수,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알맞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뭐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뭐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이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한 11% 정도 나오는데 AI 서버를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제 26%에서 36%까지 증가한다. 뭐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변압기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선 앞두고 지금 현재 뭐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뭐 러시아 본토 공격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 약간 또 위협을 느끼는 뭐 그러한 움직임들, 그러면서 러시아 안전이 보존이 돼야 된다. 러시아 안전 보존 안 되면 뭐 핵 쏘겠다 이러는 거 보니까 뭐 푸틴도 슬슬 뭐 약간 그냥 쫄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순환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건 지금 이 재건주가 올라오는 거, 변압기가 올라오는 거 왜 올라올까? 주도주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이 물량들을 새롭게 받아줘야 되고 새롭게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줄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좋은 모멘텀,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그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결론적으로 그 물량을 받아준 힘을 토대로 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환의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별주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고 물량을 여전히 저점에서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FOMC가 지나가면 방향성이 나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매파적으로 나오느냐?
긍정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게 될 텐데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는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이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받아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걱정할 필요가 왜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성장주가 다시 돌 거고 금리 인하는 예견된 수순이니까 결국 다시 성장주는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주도주준 종목, 이 주도주든 개별주든 지금 현재 수급을 이렇게 잘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서칭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중에 뭐가 살아있지? 2차 전지 중에 뭐가 살아있지? 로봇 중에 뭐가 살아있지? 뭐 재건주 중에 뭐가 살아있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시장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주도주들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장에 이 변압기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이 하락장일까요? 아니죠. 변압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승장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힘이 있는 종목들을 습득하고 힘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장세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시장도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FOMC가 다가오는데 FOMC는 매파적인 이러한 기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고 어찌됐든 성장주는 다시 돌 거고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니까 지금 이 3월달 정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많이 들었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좋게 많이 들었었던 종목군들보다 이제 저점에서 한번 새롭게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요거 위주로 한번 또 봐보시면은 또 주도주를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 또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저는 여러 좋은 내용들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